무조건 하면 좋은 자원봉사? NO!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원봉사? 예! 안녕하세요. 하얀백로입니다. 고아란 말을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부모를 열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아 몸 붙일 곳이 없는 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한자로 풀어보면 외로울 고에 아이 아자 써서 외로운 아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와 더불어 고아란 말은 불쌍한 아이란 이미지 등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정적인 단어이죠.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을 고아원, 보육원 또는 아동보호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십 년 전서부터 고아원이란 현판을 붙이고 운영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고아원이란 말을 아주 남발하면서 더욱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추깁니다. 실예로 7번 방의 선물이란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적 아버지와 갓난아이가 감방에 들어가는 그런 설정이죠.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 영상이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보았던 장면입니다. 자세히 보니 제가 오래전서부터 방문했던 그 보육원이었습니다. 그 영화는 마치 무슨 교도소처럼 나왔는데 실제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곳에는 항상 아이들이 뛰어놀고 해맑고 그런 곳이었는데 이상한 스크린샷으로 그곳을 굉장히 음습한 곳으로 만들었더라고요. 하여튼 고아원보단 실제 보육원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 그 보육원이란 말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무슨 원 아니면 뭐 무슨 집 희망, 드림 뭐 이런 용어를 써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꿔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에 좀 차이가 있을 뿐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아이를 고아 또 그들이 사는 곳을 고아원, 보육원이라고 통틀어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 중에서 고아란 말이 있다고 지난 16개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 그곳에 사는 아이들은 자신들을 고아라 부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들은 고아란 말을 들었을 때 자기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말로 인식하기 때문에 매우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사는 아이들과 인연을 맺고 난 이후로부터 고아란 말 대신 사용할 말을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처럼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고 내가 호칭해도 그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또 나의 호칭이 누구를 비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아무런 가감 없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박한 단어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었고 또 그 친구들이 성인이 되었음에도 아이 아자를 쓰고 고아란 딱지가 계속 붙어있는 것도 뭔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고아란 대체어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좀 호전적인 언어로 보육원생, 시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어떠냐고 내가 아는 아이들한테 물어봤지만 그 아이들은 고아나 보육원생이나 시을설아나 어떤 단어도 좀 썩 내켜 하지는 않아 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에게 자신들이 부모가 없으며 또 그런 아이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자신이 산다는 것을 굳이 말을 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선생님들이 다른 앞에서 누구누구 너희들 보육원에서 찾으니까 바로 가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아이들 앞에서 자신이 꼭꼭 숨겨왔던 비밀을 들통나게 하는 어이없는 일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끼리도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다른 아이들 앞에서 보육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던 그들은 자기들만의 은어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가장집 아이들보다 좀 큰 집에서 산다고 그 아이들끼리는 보육원을 큰 집이라고 이렇게 칭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큰 집도 대중적으로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대에겐 큰 집이란 교도소를 칭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고민만 할 뿐 해답은 나오지 않고 계속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기야 내가 국어학자도 아니고 대체어를 그렇게 쉽게 만들 리도 없고 또 그것을 만들었다 해도 대중 사람들이 익숙하게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드디어 그 해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대체어를 찾은 것이 아니라 이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 부모 없이 외롭게 산 아이, 불쌍한 아이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고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한 사람들에게 그 어떠한 새로운 단어를 제공해도 그 단어는 금방 고아처럼 혐오나 동정의 이미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즉 아무리 좋은 뜻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사람의 편견과 부정적 이미지를 인식 개선하지 않는 한 그 새로운 단어는 금방 변형되고 소용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고아라는 말 대신 새로 대체할 언어를 굳이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용어를 바꾼다고 해서 부모 없이 사는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꿀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대화 중에 그들 지칭해야 될 때가 있으면 고아란 말 대신 부모가 돌아가신 아이, 사정이 있어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아이,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아이, 또는 그런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어서 그들을 지칭할 때는 부모 없이 혼자 성장한 사람, 또는 혼자 자립한 사람, 어릴 적부터 부모 없이 살았던 곳에서 살았던 사람, 내 편의대로 싸잡아서 한 단어로 굳이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길게 풀어서라도 그 대화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을 근본으로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부정적인 한 단어로 묶어버리지 말고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그 상황을 설명하는 호칭으로 풀어서 대화를 이어나가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고아를 대체할 언어에 대한 고민은 간단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오랜 동안 고민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존중하고 서로 대화를 자연스럽게 해나갈지 오랜 동안 숙제였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지나가는 개미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가 그 대상자에게는 차별과 무시로 다가온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하면서 좀 더 배려 깊은 삶을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